내일은 어떤 전략,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필식 김도현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마디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000을 조금 못 미쳐서 아쉽긴 하지만 이 이후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해석들을 좀 두 가지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또 이 두 달 동안의 급락 부분에 공포에 공포를 다듭하고 또 두 달 만에 바로 V자까지 코스피 시장까지 올라오면서 2,000포인트를 결국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을 계속해서 추격 매수가 좀 분명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 편에서 또 우리가 하나를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자, 첫 번째 코스피 시장 쪽에서 키높이가 맞춰지는 부분이 나오고 난 뒤에 코스닥은 오히려 킹 오브 킹으로 좀 잘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도가 종목군에서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투신 창구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실제 집계는 들어오는 것은 78억 규모밖에 되진 않지만 실제 체감적으로 오늘 느끼는 것은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전환하는 것은 투신 쪽의 매도 압박 부분이 좀 거셌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전히 지수 쪽보다는 종목 트레이딩 쪽을 집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도 차익 매도가 지금 현재 2거래를 연속해서 특히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출회되는 것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고점 대롱대롱 종목군들은 이익 실현을 좀 때리고 나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봉 추세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 코스피 시장 쪽과 이렇게 보시면 금융투자의 연속성 없죠. 자, 이거는 뭐 생방 관계 쪽으로 말을 좀 멘트를 좀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올 때 뭔가 폭등이 나가기 때문에 추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금융투자 창구 쪽 연속성이 지금 들어오지 않죠.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관의 연속성. 왜냐? 현재 조건 자체가 기관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겠고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 쪽의 연기금 쪽이 연속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들의 지금 패턴이 금융투자라든가 투신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잡아두는 물량들을 이익 실현을 하고 그만큼 빼놓은 물량만큼 다시 채우는 방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간략하게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명하게 돌발적인 측면에서 호재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의 갭상승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자, 지수의 위치는 분명히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지수는 이 위에 있다는 거죠. 굳이 왜 꼭 삼성전자를 반사이익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을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 뭐 수익을 내도 좋다. 지금 수익 구간의 고점 대롱대롱 종목 전략 다 현금 비중 확대하는 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라고요. 좀 우아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멘트를 좀 아끼신다고 했는데 종목에서는 멘트 아껴주시면 안 됩니다. AS와 함께 내일장 종목까지 부탁드리죠. 네, 전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SKC 같은 경우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또한 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끝판을 2판, 4판을 좀 하고 싶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윗꼬리가 또다시 달리는 부분에 기관 쪽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이 좀 거세게 나왔다는 거죠. 장중 부분에. 종가상 부분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캔들 자체를 협소로 만들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역시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5% 부분의 수확 구간인 것 같은데요. 추격으로 좀 따라가서 5% 수익 구간 챙기고 나오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노란 쪽에서 오늘 좀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저녁 부분에서 긴급하게 공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내일도 패시 코너에서 제가 분명하게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긴급하게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FNF 종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실제 관광객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 면세점과 관련돼서 분명히 직접 한번 발품을 팔아서 가보면 FNF를 왜 계속해서 강조했고 언급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실 텐데요. 아직 우리가 면세점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관광객도 수요가 지금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신탁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50억 규모 정도의 44,000주 맥스 정도가 시장에 출회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가 뭐냐면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44,000주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가면서 심리적으로 압박, 그리고 늘 학습적인 효과 때문에 이 신탁계약 해지 부분에서 이미 다 잡아놓은 물량은 시장에서 바로 출회가 된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악재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학습적인 결과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대표이사의 마인드에 달려 있었던 부분이죠. 굳이 이것을 급하게 매도를 현금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는 이 부분을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라면 11만 7천 원을 찍고 고점에서 지금 코로나 부분에서 다시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이 50억 구매는 부정적으로 오늘 캔들 모양에서 시초가에서도 벌써 이 모양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자분들과 우리가 내일도 PC 코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확인해야 됩니다. 98,000원을 기점으로 분명하게 심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어댈 겁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종가상 98,000원 올라오면 이 신탁 계약에 대한 돌발적인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는구나, 물량을 전체 소화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부분에서 자신있게 현금을 조금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 추이, 그러니까 달러원의 추이를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요. 종가상에 1230원대 우리가 이 얘기 드렸죠. 급등을 할 때 1220원을 이탈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죠? 그런데 1230원을 지금 올라타면서 마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고점 대롱대롱과 특히 기관 쪽에서 차익 매도가 어제보다 최소한 합산 집계에서 2배수 이상이 지금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 그러면 자, 요것도 공포 느끼시겠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 하냐면요. 여기서 차익 팔아가지고요. 요렇게 들어온 거. 그래서 오늘 5G 움직였다. 재료와 함께 그렇게 보시면 공포는 없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미국 시장 쪽으로 보면 지금 키높이가 계속 안 맞아 있는 부분 때문에인데요. 다우지수 표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위에 있었죠. 마감이 됐었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코스닥 쪽으로도 또 확산이 됐었고 거기서 잠시 쉬어가는 부분 쪽에서 5G 쪽으로 또 업종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S&P라든가 나스닥이 전체 고점 갱신이 하나가 나온 뒤에 승부르기 하나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다우존스 미니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4,800포인트가 저항대가 걸리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항대가 걸리면 내일 제가 왜 현금 부진을 했냐면 시장이 오늘 뭔가 내려올 것처럼 초반에 가속도를 만들었지만 종목군들 호가창 잔량들이 전체가 다 깨졌죠. 호가가. 그랬다가 바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오죠.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그냥 징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훅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잘 활용하면 또 된다라는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집중하고 계신 거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SFA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가치 동반해서 업종이 두들겨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승 추세로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맥스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1차 부분에서 캔들상 현재 추가적인 고점을 좀 열어두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 올라올 때 다른 동반 업종에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못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을 순환매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많이들 이제 하이비전에서 나무가로 어제 이동이 돼서 이 부분 걱정을 하시는데, 자, 요거 최종 수급 7시 넘어서 체크를 해야겠지만 추세 훼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강력하게 잘 끌고 가자 연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신규 종목에서는 오늘 눈에 사실은 조금 많이 확 띄었던 섹터가 딱 2개가 있었거든요. 5G는 뭐 모두가 다 보이는 섹터였고 그 보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SM코어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코로나 쪽으로. 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분점을 놓고 보면 공장의 자동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적 자금의 이동이 분명히 발생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여기 1차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단기 관점 본다라면 내일 주식 코너에서 9,000원 돌파 포인트 반드시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맞추기성 상승으로 SFA 말씀해 주셨고요. 나무가는 그대로 보유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SM코 물류 자동화 측면에서 또 수혜가 전망된다고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필식 도와주세요.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빨간맛 볼 수 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